자, 우리 조무사 시험에 앞서서 중요한 숫자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부터 가볼게요.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하는 깊이 5cm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자, 기본적인 종합계획, 기본계획 대부분 5년마다 수립합니다. 우리 실태조사는 3년으로 먼저 기억하시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무사 선생님들 취업 실태 현황 보고 구강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실태 보고 이런 것들 3년마다 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실태조사는 5년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백서발간도 5년, 자 간호기록지 5년, 환자 명부 5년 보관입니다. 감염병 환자 명부, 그 다음에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 명부 이 두 가지는 관할 보건소장님이 보관하는데 이 감염병 환자 명부 제가 이걸 왜 적어놨냐면 헷갈리지 마시라고 적어놨어요. 그냥 환자 명부인지 감염병 환자 명부인지 보관 연수가 달라요. 환자 명부는 5년, 감염병 환자 명부는 3년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혈액관리 업무에 대한 정기평가 2년마다 시행해요. 혈액제제 수령 확인서 두부 작성 보관은 3년. 같이 넣기가 애매해서 여기다가 이 숫자 2에다가 넣었거든요. 자, 혈액제제 수령 확인서 두부 작성 보관 3년이에요. 특징적으로 기억할 거. 자, 처방전 두부 작성 똑같이 두부 작성이죠. 하지만 처방전 같은 경우 보관도 2년입니다. 처방전은 2명 있어요. 두부 작성 보관 2년. 그 2명 누군가요? 의사와 치과 의사. 수혈 시에 코사인이라고 해서 2명이 확인하죠. 이것도 기억하시고 고압 증기 멸균 유효기간 2주까지 멸균 상태로 봅니다. 2주까지 유효해요. 쓰지 않았어요. 근데 2주가 넘었어요. 그러면 멸균 다시 돌려야 되겠죠. 자,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라고 해서 총 6종 항목이 있습니다. 언제 체열하나요? 생후 2에서 7일경 신생아의 발 뒤꿈치에서 체열합니다. 이 검사하는 이유는 아기의 지능 발육 부전 상태를 미리 확인하기 위한 거고 여기에 특히 6가지 항목 다 기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갑상선 기능 여기 저하증이 해당이 되죠. 왜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는 아기한테 특징적인 이름이 있거든요. 아기가 크레파스 가지고 놀죠. 크레틴병 기억하십시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자, DTP 예방접종 2개월 간격으로 3번 접종합니다. 그럼 DTP 항목 뭐가 있죠? 100대 맞아서 디게아파 해서 100일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들어가게 되죠. 자, 3 가볼게요. 우리 조무사 선생님 취업 실태 현황 보고 3년마다 누구한테 신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합니다. 그럼 우리 조무사 선생님이 밟는 법 조항은 뭐가 있죠? 의료법에 적용받죠? 자, 구강건강실태조사 3년마다 합니다. 신생아 출생 후 1분에서 5분경에 평가하는 아프가 점수가 있죠. 3점 이하는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 처치해야 되죠. 7에서 10점까지는 건강한 상태로 봅니다. 그럼 아프가 점수에 들어가는 거 호피, 근심, 반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호피 옷 샀는데 너무 비싸서 근심만 생겼어요. 반값일 때 살 걸. 호피, 근심, 반, 호흡수, 피부색, 근긴장도, 심박동수, 그 다음에 반사 반응까지요. 자, 생리적 체중 감소는 아기가 3, 4일경에 5에서 10% 정도 체중이 감소하게 돼요. 정상적인 반응이죠. 이거를 마치 이상이 있는 것처럼 문제가 된단 말이죠. 정상적 반응입니다. 산후 5로 3주까지 나오면 정상. 그래서 적갈 100 수준 백색으로 이루어지고 이 5로 같은 경우는 적색은 특히 3일까지 나온다. 백색 여기 갈색 같은 경우는 4일에서 10일, 백색은 10일에서 3주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3주까지 나온다. 정상이에요. 임시 3개월 동안 엑스레이 촬영 금지, 자궁에서 정자의 생존 기간 3일, PPD 테스트 결핵 확인하는 시약 반응, 시약 이름이 PPD 용액이죠. 자, PPD 테스트는 3일까지 확인해요. 10mm 이상이면 양성, 1cm라고도 기억하시면 좋고 이게 원래 5mm 이하가 음성이었는데 이게 기준이 바뀌었죠. 법이 개정됐습니다. 9mm 이하까지 다 음성으로 보고요. 10mm 이상 양성이기 때문에 이 양성 기준은 꼭 아셔야 되겠죠. 자, 제3대구치 사랑니라고도 합니다. 18세의 출연. 그래서 여기 치과에서는 15에서 16세경에 사랑니를 제외하고 석회화가 종료된다. 뭐 이런 것들 배우셨던 거 기억할 거예요. 자, 24 가볼게요. 난자 생존 기간 24시간. 그 다음에 파왕. 소량의 점액성 혈변이 이슬을 보이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분만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24시간 이후에 산모가 열이 나요. 산욕, 감염. 24시간
이내에 황달이 아기가 생기면 병리적 황달. 황달 아기한테는 보통 2에서 7일 사이에 황달이 나타나야 정상인데 24시간 이내 나타났다고 하면 황달인 거 꼭 아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아기한테서 퇴변과 소변은 이제 태어나고 나서 출산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퇴변새, 감록새, 끈적끈적 거려요. 하지만 냄새는 없습니다. 냉요법 이후에 24시간 지나면 온요법 시행이에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이 염좌, 출산 후 산후기에 좌욕 같은 거 들어가게 되겠죠. 염좌는 골절, 뭐 탈구 이런 게 아니에요. 뼈 주변을 지지하고 있는 인대가 손상받은 거 우리가 염좌라고 하죠. 기억하실 거예요. 자, 특히 여기에는 제가 넣지 않았지만 다른 특징적인 또 24가 뭐가 있냐면 우리 이동겸자 24시간마다 멸균 돌리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식중독에서는 그 잠복기가 24시간 이내 정도 된다. 그 살모넬라 식중독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6 가볼게요. 불수도포 횟수 6개월에 한 번. 농도 당연히 아셔야죠. 0.8 ppm 적정한 농도를 이야기합니다. 최저는 0.6이고 최고 1까지 보거든요. 농도, 적정한 농도 꼭 기억하시고 이 외에 제가 뭐 양치 횟수 주일에 하는 경우, 매일 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건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것도. 자, 치과기구 점검, 구강검진 6개월에 한 번, 수술 후 자연 배뇨 6시간 이내 꼭 보셔야 되고, 6살에 제1대고치가 출현하게 됩니다. 임산부,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임산부의 정의는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아니면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을 이야기하고, 이게 우리 저기 9월달 국시에 나왔었죠? 자, 출산 후 회복기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산후 6주경에 병원을 방문하는데 이 6주까지 조심해야 될 거 통목욕, 성교 금지입니다. 모자보건법에서 영유아의 나이 6세까지를 보죠. 아동에서는 영아 나이 0에서 1세고 아동에서는 아동간호 얘기하는 겁니다. 유아 나이 1세에서 3세지만 공중보건에서 말하는 모자보건법에서는 영유아의 나이가 6세까지다.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12 가볼게요. 파파니콜라우 검사 12시간 전에 질세척 금지, 임신 말기까지 평균 체중 증가가 11에서 12kg까지 진행이 됩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보수교육 12시간입니다. 우리 조무사 선생님들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을 받지만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인권교육 4시간, 보수교육 12시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정신건강 전문요원 될 수 있는 사람 누구죠? 그렇죠?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인데 2022년 4월부터는 정신건강 작업치료사까지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은 3가지 정도까지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배란기의 경관점액이 12cm 이상 증가해요. 특히 현미경상으로 양치식물 모양이 보인다. 이런 것도 배우셨죠? 배란, 월경정은 12일에서 16일까지를 우리 배란기로 따질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정자생존기간 3일을 더한다고 하면 임신 가능한 기간은 12에서 19일까지로 봅니다. 이건 배란전 후 4일간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임신 가능한 기간은 그 12일에서 19일이다. 배란전 후 4일간이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20 가볼게요. 임산부 산정관리 적어도 20주에 맞기. 매독 16에서 20주에 태반통에 감염되죠. 이 매독은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알고 있는 거. VDR에 혈청 검사해야 되고 다서만 테스트, 트레포네만, 팔리둠균, 아기가 걸리게 되면 뭐 코뼈가 없다, 스누플즈, 코고름 이런 것들 기억하시게 되겠죠. 알게 된 후 바로 이제 즉시 그 치료해야 된다. 그런 것들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재택기간 20주 미만 유산으로 봐요. 사산은 28주 이상. 태동, 태아심음은 임신의 확정적 징후죠. 이 태아심음 같은 경우는 태아의 안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아심음을 듣게 되면요. 그리고 이 태아심음 청취 임신 20주경에 들을 수 있죠. 자, 경관의 완전 개대는 이 10cm경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경관의 완전 개대 10cm경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초산부가 분만실 이동하게 되겠죠. 경산부 같은 경우는 이미 출산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때는 경산부는 6에서 8cm만 열렸을 때도 분만실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진료 수준이와 진수 제가 10년 친구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진료 기록지, 수술 기록지 10년 보관. 여기에다가 예방 접종 이상 반응자 명부까지 10년 보관 꼭 기억하세요. 이 수술 기록지, 진료 기록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 9월달 국시에 나왔었죠. 자, 분만시 아두 통과의 기준이 되는 좌골국 횡경선 10cm 이상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기준에 못 미친다면 제왕절개를 하든지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분만시 정상 아두의 모습은 뭐죠? 그렇죠. 두정위였죠?
자, 산후 10일경 골반 속에서 잘 이제 산후 회복이 되고 있다면 골반 속에서 자궁저부 촉진이 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자, 분만 예정률 계산할 때 일수에 더하기 7, 월수에는 더하기 9 하는데 우리가 10이 넘어가게 되면 13개월, 14개월 없으니까 그때는 빼기 3 하게 되겠죠. 자궁저부 9개월경의 가장 높은 검상돌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손상성 폐기물, 우리 주사침 같은 거 주사바늘 꽂고 바늘 다시 안 뚜껑 안 덮죠. 우리 주사침 같은 거, 침이나 이런 것들 바늘 종류 손상성 폐기물 해버리게 되는데 이 손상성 폐기물의 도형 색깔은 당연히 노란색 꼭 기억하시고 유효기간 30일까지입니다. 필요, 소변의 양이 적은 걸 얘기해요. 자, 시간당 이 시 제가 획수로 기억하자고 했었거든요. 획수.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래서 시간당 30. 하루도 따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00. 하루 500까지를 해보게 됩니다. 문효 기준은요. 문효는 하루 80을 보게 돼요. 80 이하로 보게 되면 이제 필요보다 더 적은 거예요. 문효. 양수가다증 2000, 항생제 피내 반응 검사 했어요. 가장 많이 피내 반응 검사하는 부위는 어디죠? 당연히 피부에 전환 했으면 15분 이후에 확인해 봅니다. 산후출혈 500cc 이상을 얘기하고 산후출혈 중요한 게 뭘까요? 산모가 분만하고 나서 산욕기에 가장 그 임산부에게 큰 그 사망 요인, 산후출혈에 들어가겠죠. 임산부 3대 사망 요인을 물어본다고 하면 산후출혈,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산후감염, 뭐 임신 중독증 이런 거 있어요. 그렇지만 임산부 제외하고 모성에게 가장 큰 그 사망 요인 또 물어본다고 하면 자궁의 임신 같은 거 있죠. 자궁의 임신은 복강저부에 그 피가 모이게 되면서 그 플렌 증후 같은 거 나타날 수 있던 것도 연쇄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회용량 바이알, 인슐린이나 헤파린 거 한 번씩 이제 우리가 쓸 때마다 뽑아 쓰는 거 다회용량 바이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뚜껑이 이제 닫혀 있죠. 개봉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냉장 보관하셔야 됩니다. 유효기간 28일이에요. 자, 15세 미만 근로자로 취업할 수 없어요. 이거 산업보건 쪽 내용 갖고 왔고요. 자, 응급에서 가슴 압박대 인공호흡 비율 30대 2, 의료인 2명이면 15대 2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제가 뭐 연도나 기념일 같은 거 안 적어놨거든요. 자, 우리 특징적으로 정신건강 예방의 날 10월 10일,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있었었고 WHO 출범하게 되고 자, WHO 같은 경우는 후잖아요. 혹시 영화 그 추격자 아시나요? 거기 후 488로 너지 1948년 기념일 기억하시면 되고 알마타 1978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